정부의 전정 비용 뒤에 숨겨진 마치 정교한 생태계와도 같은 3단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 전정 비용을 그냥 인건비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하고 또 시장의 현실이 맞물려 돌아가는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개의 다른 기준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비용 산정의 삼각측량이라고 부르곤 해요. 삼각측량이요? 지도에서 위치 정확히 찾을 때 여러 기준점 사용하는 것처럼 각 기준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첫 번째 기준점이 바로 건설공사 표준 품셈입니다. 모든 계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표준품셈,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정부가 만든 일종의 공식 가격표 같은 건가요? 가격표랑은 조금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개정해서 발표하는데 공공공사에서는 거의 법규나 마찬가지예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걸 전담해서 연구하고요. 근데 이 표준 품셈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 가격, 즉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비용을 계상하는 기준인데 돈으로 안 쓰여 있다고요? 그럼 뭘로 쓰여 있나요? 아니 사실 처음부터 이 작업은 5만 원 이렇게 딱 정하면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왜 굳이 복잡하게 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만약 정부가 소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5만 원이라고 못 박아버리면 물가나 인건비가 오를 때마다 법을 계속 바꿔야 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표준 품셈은 돈 대신 품이라는 좀 추상적인 단위를 써요. 틈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만든 공식 요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갈비찜, 그러니까 특정 크기의 교목 10구로 전정을 만들려면 숙련된 요리사, 즉 조경공 1.5명하고 보조 요리사, 보통 인부 1.5명이 하루 8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한 노동력의 양, 레시피를 정해놓은 거죠. 아하. 돈이 아니라 노동의 양을 규정한 원천 데이터인 셈이에요. 이렇게 노동량 기준을 정해두면 매년 바뀌는 인건비나 재료비만 곱해서 쉽게 그 해의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죠.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품셈은 가격표가 아니라 이 일을 끝내려면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국가 공인 약속 같은 거군요. 실제 돈 계산은 그 다음 단계의 몫이고요. 그럼 그 요리책의 재료비를 곱하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준점인 조달청 표준 1위 대가예요.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되는 인건비, 시중 노임단가라고 하죠. 아니면 장비 임대료 같은 시장 가격을 표준 품셈의 품에 곱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원 단위의 비용으로 변환한 자료죠. 아, 그게 1위 대가군요. 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이 표준 1위 대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해요. 모두가 같은 언어, 같은 계산법을 쓰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요리책 표준 품셈이 있고 여기에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메뉴판 표준 1위 대가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기준점은 왜 또 필요한 거죠? 정부의 공식 요리책이 모든 요리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전정한다거나 아니면 LH공사 아파트 단지만의 독특한 적용 기준을 맞춰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특수한 경우들. 네, 이런 건 표준 품셈의 항목 자체가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세 번째 기준점인 조경공사 적산기준 같은 산업특화 표준이에요. 대한건설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전문가 비법 노트 같은 거죠. 비법 노트라. 네, 표준에 없는 작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 아주 논리적인 근거로 사용돼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국가의 법적 약속인 표준 품셈, 공공조달 시장의 공통 언어인 표준 1위 대가, 그리고 현장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산업계 비법 노트.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나무 한 그릇 자르는 비용이 그렇게 복잡하게 결정되는 거였군요. 그럼 그 핵심인 표준 품셈, 즉 요리책 안에는 나무 종류에 따라서 레시피가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수목의 형태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키 큰 나무, 교목 전정이에요. 교목이라면 한 그루 한 그루 따로 계산해야겠네요. 크기도 제각각일 테고요. 정확해요. 교목은 개별 나무 단위로 계산하는데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고, 즉 나무의 높이고 다른 하나는 흉고직경, 그러니까 성인 가슴 높이에서 잰 나무 줄기의 지름이죠. 아, 높이랑 굵기. 네, 품셈에는 높이 3m 미만, 지름 6cm 미만부터 높이 7m 이상, 지름 15cm 이상까지 아주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필요한 품, 노동량을 다르게 정해놨어요. 측정 단위는 보통 1주 또는 10주가 되고요. 근데 같은 나무라도 왜 자르는지에 따라서도 일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냥 죽은 가지만 쳐내는 거랑 조각품처럼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건 필요한 기술부터 다를 텐데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교목 전정은 다시 작업 목적에 따라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 전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가지, 병든 가지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유지 관리 작업이에요. 이게 품샘의 기준이 되고요. 둘째는 수형 조절 전정, 다른 말로 미관 전정이라고도 해요. 미간 전정. 네. 나무 고유의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예술적인 작업이라서 훨씬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전정품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증이 붙어요. 와, 할증까지 붙는군요. 마지막 유형은 뭔가요? 강전정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로수가 길가의 배전선에 닿지 않도록 수간, 그러니까 나무의 머리 부분을 아주 크게 잘라내는 작업 같은 거죠. 이것도 일반 전정과는 다른 기준으로 별도의 품이나 할증이 적용됩니다. 교목은 그렇고 아파트 화단에 낮게 무리지어 심겨있는 관목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천 그루를 일일이 셀 수는 없을 텐데요. 맞아요. 관목은 군집으로 있는 특성상 면적,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품셈에는 보통 10제곱미터당 또는 100제곱미터당 필요한 품이 제시되어 있죠. 아, 면적으로 하는군요. 네. 물론 이때도 관목의 평균적인 높이나 폭이 보조 변수로 고려되고요. 관목 전정도 표면을 양탄자처럼 고르게 깎아내는 다듬기 전정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속에 묵은 가지를 골라서 잘라주는 소금 전정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소금 전정이 손이 더 많이 가서 품이 더 높게 책정돼요. 교목은 한 그루씩, 관목은 면적으로. 그럼 길게 담장처럼 늘어선 생월타리는요?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예상하신 대로예요. 생울타리는 선형적인 경관 요소이기 때문에 길이 2m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는 울타리의 높이와 폭이 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죠. 높고 폭이 넓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요. 역시 그렇군요. 특정 단위는 10m 또는 100m가 일반적이에요. 나무의 키, 굵기, 심지어는 줄지어 서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분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는가를 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과 시간이 실제 돈으로 바뀌는 과정, 즉 일위 대가의 속을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노무비가 가장 큰 부분이겠죠? 네. 원가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노무비예요.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노무비, 장비비, 할증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원가 산정의 핵심이죠. 전정 작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력이 투입돼요. 아, 전문가랑 보조 인력, 이렇게 나뉘겠네요. 맞아요. 전정 가위나 톱을 들고 나무의 생리를 이해하면서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는 숙련 기술자를 조경공이라고 하고요. 잘라낸 나뭇가지를 모아서 치우고 현장을 정리하는 지원 인력을 보통인부라고 불러요. 아, 조경공과 보통인부. 네, 마치 수술실의 집도의와 보조간호사 역할처럼 나뉘는 거죠. 일위대가는 특정 작업에 이 두 인력이 각각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높이 3에서 5m에 흉고직경 6에서 10cm 정도 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 10그루를 일반 전정한다고 해보죠. 표준 품셈은 조경공 1.5인, 보통인부 1.5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해요. 1.5인이요? 네, 여기서 1인은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량을 뜻하니까 총 3명의 인력이 하루 꼬박 일해야 끝나는 작업이라는 의미예요. 나무가 훨씬 커지면 필요한 인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겠네요. 그렇죠. 만약 나무가 높이 7m를 훌쩍 넘고 흉고직경도 15cm 이상 되는 큰 나무라면 조경공 4.0인, 보통인부 4.0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이죠. 단순히 2배 커갔다고 품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너 배로 뛰는 거예요. 와, 그렇게 큰 나무는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 당연히 장비도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원가 구성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장비 사용료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고소작업차죠. 보통 나무 높이가 5m를 넘어가면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돼요. 그렇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네, 이 장비 역시 나무 높이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가로수 작업에 쓰이는 8에서 10m 높이까지 닿는 건 2.5톤 트럭 탑재형을, 18m에 달하는 큰 나무에는 3.5톤 트럭 탑재형을 쓰는 식이죠. 이 장비의 하루 임대료가 비용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숨은 비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잘라낸 나무 가지들 말인데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전정 작업 후에 발생하는 나뭇가지, 즉 전정산물 처리 비용은 품셈과 완전히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중요한 직접비 항목입니다.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보통 견적서에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전정상업 자체보다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일반인들은 놓치기 쉬운 함정이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라낸 가지의 양이 수톤에 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발생량,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를 예측해서 폐기물 처리 단가를 곱한 금액을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해요. 전정 품셈 자체에는 이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거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무비, 장비비, 그리고 숨겨진 폐기물 처리비까지. 이제 마지막 구성 요소인 할증률이 남았네요. 이건 또 왜 필요한 건가요? 표준품셈이라는 요리책은 평탄한 땅, 좋은 날씨 같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 요리하는 걸 가정하고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탈길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일 수도 있죠. 이런 현장의 온갖 제약 조건을 비용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장치가 바로 할증률이에요. 하지만 그 할증률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가령 위험 작업이라는 걸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할증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제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선 근처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같은 위험 작업에는 노무비의 30에서 50%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장 사진이나 주변 약도 같은 걸 첨부해서 왜 위험한지를 증명해야 해요. 아, 증거가 필요하군요. 그럼요.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서 작업할 때 20% 할증을 적용하려면 경사도를 측정한 자료를 내야 하고요.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 작업을 하면 노무비의 50%가 할증되는데, 이때 조명설비 비용은 또 별도로 계산해야 하죠. 이렇게 모든 할증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수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만약 제가 전문가로서 실제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수 없이 최적의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그 전문가의 워크플로우가 궁금해요. 체계적인 전문가의 워크플로우는 보통 6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과업 분석이에요. 설계도면, 현장 사진, 요구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모든 전정 작업을 앞서 설명드린 품셈의 분류체계, 즉 교목, 관목, 생월탈이 및 각 규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류가 끝나면 바로 조달청의 표준 1위 대가 그 메뉴판을 보고 가격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두 번째 단계, 기준 내역 작성이에요. 최신 조달청 표준 1위 대가 파일을 기반으로 입찰 내역서의 기본 뼈대를 만들죠. 이게 발주처와 소통하는 공통 언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마추어죠. 뼈대를 만든 다음에는 현장에 맞게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만약 현장 진입로가 좁아서 고소작업차가 못 들어간다면 인력으로 나무에 오르는 무족장비 등반이라는 다른 품을 적용하고 비용을 재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할증률 적용이겠네요. 맞아요. 할증률 적용 및 근거 확보 단계죠.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할증률을 꼼꼼히 검토하고 아까 강조했듯이 사진, 약도, 도면 같은 적용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로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럼 표준에 아예 없는 작업,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500년 된 보호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게 다섯 번째 단계인가요? 네, 그럴 때를 위한 단계가 바로 산업표준 교차 검증입니다. 이런 비표준적인 과업의 경우 조경공사 적산기준 같은 산업계 전문가 자료를 참고해서 표준 1위 대가와는 다른 값을 적용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강하는 거죠. 정부 기준에는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통상 이런 특수작업에 이 정도의 품이 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되어줘요. 혹시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됐던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예전에 한 지자체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500년 된 은행나무 전정 입찰이 있었는데 한 업체가 2단계, 즉 표준 1위 대가만 보고 아주 낮은 가격을 써내서 덜컥 낙찰됐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썩은 부위를 치료하고 특수 영양제를 주입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건 표준품셈에 없는 항목이거든요. 결국 예산 초과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 업체는 계약을 포기해서 큰 손해를 봤죠. 5단계 산업표준 교차 검증을 무시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였어요. 정말 정교한 과정이네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과 시장의 표준, 그리고 현장의 현실을 넘나드는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을 합치는 것이겠군요. 네, 여섯 번째 단계는 최종 내역서 완성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즉 모든 비용 항목이 앞서 설명한 3단계 표준 생태계에 근거해서 산출되었고 모든 내역이 추적 가능하도록 최종 내역서를 완성하는 거죠. 이 6단계를 모두 거치면 비로소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문가의 견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무 전정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톱과 가위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법률, 경제, 현장 경험이 모두 녹아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 같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수목전정 비용 산정은 정해진 숫자를 단순히 대입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기준인 표준품셈, 공공조달의 도구인 표준 유리대가, 그리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산업계 적산기준이라는 세 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종합예술에 가깝죠.
특히 표준이 담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할증률과 같은 논리적인 비용으로 환산해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에서 보낸 그 금액은 단순히 그날 일한 인부의 일당이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고 나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의 비용이 포함된 결과물이군요. 어쩌면 이 복잡함은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막고 우리 세금을 더 투명하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일 수도 있겠네요.